안녕하세요, 무선생입니다. 요즘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맞느냐? 아니면 어디 청약을 좀 받는 게 좋은 시즌이냐? 이런 질문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지금은 좀 낡은 오래된 구축 아파트, 그것이 입지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9억 이하라고 사러 가는 건 좀 아닌 타이밍인 것 같고, 오히려 청약 경쟁률이 낮아진 지금을 활용해서 괜찮은 입지에 괜찮은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를 청약받기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세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주택자들이 이제 내 집 마련이나 청약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조정기이고 화폐 가치는 하락하니까 이제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라는 논리를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인플루언서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 저는 제 유튜브에서는 항상 이분들을 업자라고 통칭합니다. 어쨌든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거는 정부의 특례 보금자리 이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례 보금자리론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한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소득을 보지 않고 9억 이하 아파트는 대출해주겠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큰 특징이 소득을 안 보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은행은 DSR 규제라고 해서 소득을 반드시 보면서 대출을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부부 합산으로 연봉이 1억 5천 정도 되어야지만 4억 정도를 빌릴 수 있고, 9억 원 아파트를 사는데 4억 원을 빌리면 LTV 기준으로 한 40%가 좀 넘겠죠. 그 정도를 빌리려고 해도 이 DSR 때문에 매우 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1년만 한시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운영해서 소득을 안 보고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간만 운영을 한다라는 절판 마케팅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들어와서 시장을 좀 받쳐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억 이하 아파트는 5억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는 조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꽤 괜찮은 조건입니다. 과거 정부가 좀 소득이 되는 부부들한테도 일괄적으로 LTV를 40%로 낮춰 잡음으로써 고소득임에도 현재 자산이 없는 분들은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들어 그분들이 청약시장에도 도태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게 갭 투자밖에 없게 내몰았던 것과는 달리 이 정도면 꽤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활용해서 썩다리 아파트를 사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업자들이 썩다리 아파트 마케팅을 많이 합니다. 9억 이하 아파트를 찾아가지고 막 블로그에 캡처해서 올리면서 아직도 이렇게 싼 아파트들이 서울에 있다, 이렇게 좋은 마용성 입지에도 이런 아파트들이 있다, 왜 안 사냐, 가서 사라, 사야 위너다, 이 조정기가 지나간다, 특례보금자리도 지나간다라고 하는데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썩다리 아파트를 살 타이밍이 아니고 청약을 받아야 될 타이밍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둔촌주공으로 대표되는 청약시장 경쟁률 하향이 되고 있고, 이 또 청약을 통해서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몰려 나오니까 전세 가격이 하락하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청약 경쟁률이 또다시 내려갑니다. 그럼 결국에 지금 청약을 내면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청약은 미래의 아파트를 사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입주하는 시기는 이 하락기와 침체기를 지나고 상승 사이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면, 둔촌주공 같은 경우가 평균 계약률이 60%라는 기사도 있고, 초소형은 계약률이 50%다, 역산하면 67.5%다. 굉장히 낮은 거죠. 둔촌주공이 이렇게 낮으니까 결국에 청약 심리가 얼어붙거든요. 이 심리가 얼어붙게 되면 결국에 또다시 경쟁률이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대단지도 장사 없네, 흑성 뉴타운 25평, 전셋값 주변 빌라와 비슷, 입주가 몰린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입주가 몰리게 되면 전세가는 하락합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잔금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 잔금 맞추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청약 경쟁률은 더 내려가겠죠. 그래서 내가 청약을 무주택자로서 내가 받을 만한 버젯, 그러니까 내 예산 한도에 들어오는 곳에 청약을 넣으면 좋은 이유는, 지금 만약에 이게 2006년부터 2023년까지
KB 부동산 기준으로 아파트 실거래가 어플에서 가져온 건데 파란색이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이런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반등하는 척 하다가 2009년에 내렸고 장기 하락 횡보하다가 거의 7년 가까운 시간을 지나면서 상승해 왔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 축으로 확대해서 본 게 바로 이 도표입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을 보여주면은 만약에 지금 그 당시에도 2008년에 오르다가 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 때문에 내리다가 정부의 부양책이 나오니까 반등하는 척 하다가 다시 횡보하다가 내리면서 장기 침체로 가게 됐거든요. 만약에 이때 2009년에 2006년, 2007년에 올라왔던 걸 생각하면서 2009년 말에 썩다리 아파트를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2015년이 넘어서야 반등하게 되는데 내가 산 아파트는 이미 썩다리 아파트로 20년 된 거를 샀다고 치면은 시간이 지나서 7년이 지나니까 내 아파트는 27년 차 아파트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2015년이 됐어요. 2015년부터 서울 아파트 시장을 주도한 아파트들은 어디냐? 마레프로 통칭되는 뉴타운 아파트들이었습니다. 전부 다 신축이었어요. 이 신축들이 다 오르고 나니까 결국에 그 당시에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서 신축도 비싸고 전세도 비싸니까 그냥 썩다리 아파트라도 인테리어에서 살자라고 했던 사람들의 집이 코로나 때 올랐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아파트 몇 개 운 좋아서 사서 돈 벌고 그걸로 이제 인플루언서 행세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는 쏙 빼고 나도 썩다리 사가지고 돈 벌었는데 너희들은 노력이 부족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다시 생각해 보시죠. 지금 2009년이라고 하는 시점이면 미래의 신축 아파트를 한 3, 4년 뒤에 입주하는 거 2, 3년 뒤에 입주하는 아파트를 받았다고 치면 최소한 2013년이나 14년경에 입주하는 아파트일 거고 이 아파트들이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는 이 전세 거주든 뭐든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2년이 지나서 2015년이나 16년경에 거래가 되기 시작했겠죠. 사이클로 보면 상승기를 탔을 거잖아요. 결국에 2000년대 후반에 마레프나 경희공자이 이런 데가 경쟁률이 엄청 떨어지고 고분양가 논란으로 입지는 좋은데 그리고 브랜드 신축 대단지 아파트이고 커뮤니티도 좋고 아파트 품질도 좋은데 사람들이 고분양가 논란으로 심리가 위축돼서 경쟁률이 낮아져서 미계약분들이 많이 발생했던 그런 단지들이 다음 상승기 때 5, 6년 후에 올라갔던 거거든요. 이 아파트들을 만약에 산다고 치면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그 아파트들이 장세를 주도하면서 가격이 치고 올라갈 때 이 집을 팔고 더 좋은 입지로 건너갈 수가 있어요. 더 좋은 입지로 건너가면서 아파트의 품질이 좀 떨어져도 썩다리 아파트를 골라서라도 강남 3구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9억 이하 특례보금자리로 맞춘다고 그냥 강남 3구가 아닌 지역에서 썩다리 아파트를 사면은 다음 장세를 주도하고 회복해서 올라갈 때 그때 막 신축 아파트들이 가격을 치고 올라갈 텐데 과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상상해 보는 거죠. 나는 열심히 강의 듣고 발품 팔아서 임장기 남의 카페에 올려주고 남한테 그런 데이터 만드는 봉사해주고 선생님 따르면서 강의 듣고 발품 팔아서 썩다리 아파트라도 사서 열심히 살아본다고 한 사람이 있고 반면에 그 친구는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여기 입지 좋은데 마용성인데 뭐 신축 아파트 분양한다. 그래서 2, 3년 후 입주니까 그냥 난 모르겠고 내 집 마련 필요하니까 이거 신축 받을래라고 했어요. 그러고 5년이 지나면 결국에 장세를 주도하는 건 입지 좋은 대단지 신축 브랜드 아파트들이 또 주도하게 될 텐데 그때 가서 내가 갖고 있는 썩다리 아파트는 내가 이미 썩다리인 상태에서 산 거 플러스 5에서 6년 정도 지난 후일 거라는 거죠. 이런 게 되는데 제가 좀 말을 썩다리라고 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결론은 썩다리 내 집 마련보다는 지금은 무주택자분들은 신축 청약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그럼에도 업자들이 썩다리라도 가서 사라고 막 그렇게 쪼는 이유는 청약 하나 받고 시시하게 내 집 마련을 끝내버리면은 이 돈이 안 됩니다. 그들한테 이 시장에서 이탈해 버리잖아요. 내 집 마련이 되고 유주택자가 되면은 그게 알아서 그냥 돈이 묶여버리고 기다리니까 가격이 오르고 하면은 이런 업자들 강의 들으러 안 갈 거라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발품을 판다고 돈이 된다고들 하는데 발품은 돈이 되지 않습니다. 이 투자라는 거는 돈을 쉽게 벌려고 하는 거고 결국에 좋은 거를 잡고 기다리면은 되는 겁니다. 열심히 발품 팔고 어디 돌아다니고 그래봤자 열심히 하는 느낌만 나서 기분만 좋을 뿐이지 남는 게 전혀 없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구축 단지들보다는 신축을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